오늘 모파상 특선은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감동과 애수 미뉴이트입니다. 큰 불행도 그다지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는다고 장프리델이 말했는데 그는 회의주의자로 인정받고 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까이에서 전쟁을 목격했었는데 인간들의 강한 잔인성은 공포와 분개의 부르짖음을 지르게 할 수는 있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전율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은 물론 어머니로서는 아이를 잃는 것이고 한 성인으로서는 어머니를 여의는 것이지만 큰 상처가 치유되듯이 그런 큰 불행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해후나 은밀한 슬픔, 운명의 배신 같은 것들은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생각의 세계를 모두 휘저어 놓아 심적인 고통의 신비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 고통들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만큼 더욱 깊고 거의 파악할 수 없어 보이는 만큼 더 심하며 꾸며낸 것 같이 보이는 만큼 더욱 끈질깁니다. 언제나 내 눈앞에는 두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치유될 수 없는 가늘고 긴 바늘 자국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재빠른 인상에서 내게 남겨진 감동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오직 내 상상만이 내 감동의 쓰라린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으로 젊은 시절 법률을 공부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염세 철학에 배어들어 침울하고 몽상적이라 떠들썩한 카페나 고함을 질러대는 친구들, 어리석은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났는데 그의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의 하나는 아침 8시경에 혼자 릭상부르의 호감 가는 정원인 묘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원의 울창한 생울타리는 좁고 고른 오솔길을 갈라놓았는데 정원사의 가위는 쉬지 않고 가지들을 다듬었고 군데군데는 꽃이 만발한 화단들과 묘목밭, 장미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는데 때로는 공상에 잠기거나 파리의 소음을 듣거나 소사나무 가로수길의 휴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타리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덤불 귀퉁이에서 이상한 작은 노인 한 사람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은고리가 달린 구두를 신고 무릎께로부터 헐렁하게 퍼진 바지를 입었으며 프로코트를 걸치고 레이스를 메었으며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말랐고 앙상한 얼굴을 찌푸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생기 있는 눈은 번득이면서 계속 움직이는 눈꺼풀 밑에서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영감님은 처음에는 그를 놀라게 했지만 나중에는 몹시 흥미를 끌어서 그는 그의 동정을 살피기도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그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영감님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몇 번 껑충거리더니 그 다음에는 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가느다란 다리로 또 민첩하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깡총깡총 뛰면서 능란하게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고 이상한 태도로 심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중 앞에서처럼 미소를 짓고 거드름을 피웠으며 두 팔을 구부려 둥글게 하면서 꼭두각시 같은 빈약한 몸을 비틀어 허공에다 감동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저를 가볍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놀라 아연했고 그 사람과 자신 둘 중에서 누가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영감님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을 하면서 몸을 굽혔고 가지치기가 잘 된 두 줄의 질서 있는 나무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여배우가 하듯 키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게 있게 산책을 계속했는데 그는 영감님을 계속 지켜보았더니 아침마다 그 거짓말 같은 체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는 영감님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어 그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선생님. 그는 몸을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예, 예전의 날씨 같군요.
일주일 만에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영감님의 경력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루이 15세 때 오페라 극장의 무용 선생이었으며 그의 근사한 단장은 클레르몽 백작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에게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는데 어느 날 영감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카스트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녀는 해질녘밖에는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원은 우리들의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옛것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이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원은 오래되고 품위가 있지요. 안 그래요? 나는 여기에서 내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아내와 나는 여기에서 매일 오후를 보내지요. 그러나 나는 아침부터 옵니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는 점심을 마치자마자 릭상부르로 다시 가서 검은 옷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노부인에게 예의를 차려 팔을 내주고 있는 영감님을 알아보았고 노부인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카스트리였는데 그녀는 왕에게서도 왕자들에게서도 사랑을 받았으며 세상에다 사랑의 향기를 남겨놓은 것 같은 그 품이 있는 시대에 사랑받은 위대한 무용가였습니다. 때는 5월이었는데 그들은 또 의자에 앉았고 따뜻한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빛의 방울들을 뿌리고 있었는데 카스트리의 검은 옷은 빛으로 온통 젖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삭과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늙은 무용가에게 말했습니다. 미뉴에트란 어떤 춤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미뉴에트란 춤의 여왕이지요. 그리고 여왕들의 춤이고요. 아시겠어요? 왕들이 없어진 이후부터 미뉴에트도 없어졌지요. 영감님은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찬사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가 춤의 스텝, 모든 동작, 자세 등을 묘사해달라고 하자 이야기가 혼란해져 신경질적이 되고 비탄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전히 말없이 무게 있게 앉아있는 그의 옛 동료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엘리즈, 곤란하겠지만 이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겠소?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나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나 그의 앞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애 같은 태도를 꾸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미소를 지었으며 몸을 좌우로 흔들어 움직이다가 몸을 굽혀 인사하고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에는 아주 솜씨 좋은 직공이 그 시대의 방법에 따라 조립한 것이나 지금은 조금 부서진 낡은 기계가 춤추게 하는 두 개의 늙은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한 감동으로 마음이 혼란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으로 감동이 되어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애처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을 한 색이나 뒤진 부식 망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웃고 싶기도 했고 울고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들은 춤추는 것을 마치고 마주보면서 의외의 태도로 얼굴을 찌푸리고 이렇게 서 있다가 흐느끼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사흘 후에 그는 시골로 떠났고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그 묘파는 헐려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로 같은 그 길들과 과거의 냄새 그리고 소사나무 가로수길에 그 우아한 애움길이 있던 예전에 그 사랑하던 정원이 없어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죽었을까요? 아니면 희망도 없는 망명자들처럼 현대의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까요? 우스꽝스러운 유령 같은 그들은 달빛의 무덤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오솔길을 따라 묘지의 노송나무 사이에서 환상적인 미뉴에트를 추고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추억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나를 몹시 괴롭혔으며 마치 하나의 상처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시겠지요? 미뉴에트. 미뉴에트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에 보급된 무용과 무곡을 말하는데 주인공 남자는 유명한 의주의자입니다. 불행과 슬픔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에게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뉴에트란 춤입니다. 잊혀져 가는 것의 소중함과 더불어 솟아나는 여러 감정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애수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이야기인 노끈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모파상 특선으로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감동과 애수, 미뉴에트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